플라스틱 역사는 고작 환갑이 조금 지났습니다. 한 60년대 이 위대한 과학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쿵짝쿵짝해서 플라스틱을 만들었고요. 현재는 그 사용량이 거의 10년 단위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지금 3억 톤인데 10년 전에 다르고 20년 전에 다르고 이 사용량 차이가 너무 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3억 톤이 전 세계에서 매년 플라스틱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이렇게 그 석유 물질을 정제해서 이렇게 작은 단위로 쪼갭니다. 이런 고등학교 화학책에 나오는 그런 이렇게 끓는 점의 차이에 따라서 걸러내고 걔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플라스틱을 만드는 게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가스를 이용해서 플라스틱을 만들어내는데 저희 이제 제가 오늘 꼭 선생님들한테 외웠으면 하는 게 5대 법령 플라스틱이랑 플라스틱 종류는 오늘 꼭 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플라스틱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재활용 저희 집에서 이제 쓰레기 버리는 담당인데 거의 대부분 플라스틱이나 페트병 두 종류만 되어 있지. 그래서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걸 차후에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5대 법령 플라스틱이라고 하면 플라스틱의 물성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이건 대학 강의에서 하는 건데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폴리스타이렌, 그러니까 PS라는 것과 PVC 그리고 이게 영어 좀 잘못 적혀있는데 HDP, PEHD라 써있는데 HDP 그 다음에 LDP, PP가 5대 법령 플라스틱이고 얘네들의 플라스틱이 거의 이제 90% 나머지 폴리카보네이트, PC 이런 것들은 이제 스페셜티 고분자라서 굉장히 소량이 쓰이는 거고요. 결국엔 저희 포장용제로 쓰이는 이 물성이 낮다는 말은 끓는 물에 넣으면 좀 쪼그라들고 이런 애들은 이제 빨대라든지 빨빨 쓰고 버리는 용도로 쓰고 폴리카보네이트 이런 친구들 안경이라든지 물병 이런 애들은 좀 단단하기 때문에 스페셜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사용량을 확 줄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금방방 쓰는 이 범용 플라스틱 양을 줄여야지 이제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요. 이 플라스틱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싸구려죠. 싸구려라는 말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결국은 값싸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이 그냥 일반인들이 부담 없이 모두 가질 수 있는 소재가 됐고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 발명과 덕분에 한 번 쓰고 버린다는 게 큰 장점이 된 게 위생적으로 좋죠. 예전에는 한 30년 전에 30년 전까지만 해도 주사기를 다 씌웠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게으르신 분들은 딱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병이 전파되고 그리고 이런 비닐 장갑들도 예전에 손 씻다 보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장갑을 써서 한 번 쓰고 버리면 위생을 굉장히 높였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사진인데 이 오른쪽 사진이 마치 최근에 그 애플이 휴대폰을 처음 만들었을 때 비슷하죠. 이게 뭐냐면 스타킹을 합성 스타킹을 최초로 만든 뉴욕의 1960년대 풍경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기뻐서 스타킹을 받자마자 왜냐하면 스타킹 원래 실크로 만드는데 부자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패션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년 6개월마다 패션을 바꿀 수 있던 게 플라스틱의 발명 덕분에 서민들이 이제 문화라는 것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요. 죄송합니다. 버튼이 좀 헷갈리네. 앤디 워홀이라는 아저씨가 팝 아트를 이렇게 대중화시킨 사람인데 플라스틱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이 플라스틱의 싸구려라는 의미와 이렇게 대중이라는 의미를 혼용해서 자기 플라스틱이 되고 싶다. 이런 말 남겼는데 예전에는 예술이라는 건 부자들이 이제 집에 피아노 치는 사람 오라 그래서 이렇게 피아노 쳐보라 그러고 그림 좀 그려봐라 이게 예술이었는데 이제 이 플라스틱의 발명으로 음반도 찍어내고 그림도 마릴린 먼로 그림 아시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찍어낼 수 있게 해서 일반인들도 다 매수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민의 삶과 문화적인 삶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뿐만 아니라 싸구려 물질뿐만 아니라 휴대폰이라든지 여러 자동차 같이 좀 고물성의 수백 도를 견딜 수 있는 그런 플라스틱부터 열 수축률이 매우 낮은 그런 매우 특수한 플라스틱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대한민국 좀 안 좋은데 1등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플라스틱 소비량이 세계 1위입니다. 뭐 미국과 견주인데요. 아무래도 배달 음식이 많고 그다음에 쿠팡 같이 이렇게 녹음되는데 네. 그런 배달을 해주는 업체들 저 쿠팡에 아무런 그런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사용량이 이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사용 때문에 생겨난 문제는 앞서 이렇게 온실가스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과학계에서도 온실가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지만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가 그렇게 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플라스틱을 쓰므로 해서 진짜 북극곰이 막 이렇게 슬퍼할 것 같지 않고 직접적 연관이 없었는데 제가 오늘 제시하고자 하는 형태가 최근에 사람들의 불편함을 극도로 느끼면서 소비 형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케미포비아인데요. 이것도 일종의 가습기 문제에서 그 살균제로 쓰였던 것들의 모분자 물질입니다. 이 모분자 물질이 독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케모포비아랑 케모가 이제 케미칼과 그다음 포비아 공포라는 합성어입니다. 뭐 여러 가지 무슨 포비아 많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 공포라는 뜻인데 화학 물질에 대한 공포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마트에서 물건을 사더라도 이렇게 대중들도 알고 있는 비스페놀 A가 들어있는 플라스틱을 사지 않는다든지 이런 가습기 물건에 대한 소비 형태가 확 변하고 있죠. 그리고 그뿐만 영수증에도 비스페놀 A가 들었다 있고 집에서 사용한 요즘에 많은 분들이 프라이팬에 코팅이 안 된 것들을 선호하기 시작했고 뭐 이제 가소제라는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소재인데 애기 장난감들이 그전엔 프탈레이트라는 이 가소제가 들어와서 플라스틱을 말랑말랑하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집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많은 케미컬들에 대한 공포가 늘어나면서 이제 플라스틱 자체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몇 분 했나요? 10분 했나요? 미세 플라스틱은 1차 미세 플라스틱과 2차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데 1차 미세 플라스틱은 화장품에서 이렇게 마찰력을 늘리기 위해서 원래 작은 입자인 애를 집어넣는 것과 그다음 여러분들이 쓰던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가서 풍화작용에 의해서 잘게 쪼개지는 게 이제 미세 플라스틱인데 그 한국해양과학기술연구원 어떤 박사님께서 이 1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미세 플라스틱 양이 한 212개 정도 된다. 그리고 네오 지오사이언스라는 이런 국제적인 저널에서 우리나라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 수치가 전 세계적이다라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이제 쓰레기 문제에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좀 다 까먹어도 이건 좀 외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PET라는 게 있고요. 번호마다 잘 쓰여 있습니다. PET, HDP, PVC, LDP, PP, PS 이런 게 있는데 재활용이 왜 어려울까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재들이 재활용이 왜 어려울까요? 먼저 화학적 근원적으로 가면 얘네들이 안 섞여요. 섞어서 녹이면 아무 쓸모 없는 게 돼요. 쓸모 있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 따로따로 분리해서 해야 되는데 보십시오. 얘는 이 뚜껑은 PP입니다. 그리고 얘는 PET고요. 이 몸통은 PET입니다. 그리고 얘는 또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는 소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 명시가 다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몸통만 표시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안 섞이는 게 근원적 문제고 그러면 이 분리하면 결국 인건비가 들어갈 텐데 플라스틱은 싸구려라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최저 시급으로 일을 해도 얘가 가격이 올라가서 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더럽죠. 뭐 이렇게 먹다 남은 것도 있고 뭐 그래서 그것도 씻어내는 세척의 비용과 이제 분리의 비용이 들어가고 그다음 또 색깔이 있습니다. 색의 삼원색 아시죠? 합치면 결국 검은색이 됩니다. 만약에 녹였으면 검은색 물건밖에 안 만들어지는데 결국은 검은 비닐봉다리밖에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 여러 개의 재활용률에 대해서 보도가 많지만 다 중구난방이에요. 30%부터 60%까지인 이유가 재활용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페트병에서 페트병으로 가는 비율이 9%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페트병 절대 페트병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앞서 말한 설명드린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페트병을 이제 라벨을 쉽게 떼게 돼 있고 이제 뚜껑도 잘 분리되게 돼 있어서 그런 재활용이 높은데 우리나라에서는 페트병이 진짜 투명한 페트병을 되는 확률이 거의 0%입니다. 색깔도 문제도 있고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재활용이 거의 안 되고 플라스틱은 열심히 재활용 좀 모으고 있지만 다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재활용 통이지만 재활용되지 않는 통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때까지 어떻게 했냐면요. 2, 3년 2-3년 전까지 저희가 왜 재활용이 된다고 믿었냐면 이걸 이렇게 찌그러뜨려 가지고 중국에 보냈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 이 안 쓰는 플라스틱의 70%를 모아다가 태워서 연료로 썼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재활용통에 잘 모으면 재활용이 잘 되겠구나 하고 믿어왔죠. 2년 전까지는. 근데 일본이 이제 중국이 몇 년 전에 그 스모그 중국 베이징 가면 10m 앞에 안 보였다는 게 다 이런 문제 때문인데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이제 쓰지 마라. 그래서 전 세계 플라스틱 양을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쌓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태우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PVC 같은 경우에는 다이옥신을 내고 그다음에 금속들이 코팅되어 있어요. 이렇게 라면 봉지 보면 반대편에 거울처럼 비치잖아. 걔가 이제 알루미늄 코팅했기 때문인데 걔네들이 타면 이제 금속이 이 미세먼지로 날아가기 때문에 태우면 문제가 돼서 이제 태울 수도 없고 다른 나라에 넘길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시민 나쁜 시민단체들이 자기들이 재활용 열심히 하겠다라고 정부의 돈을 받고 쓰레기를 가져가다가 이제 동남아에 놓고 오는 게 있었죠. 필리핀이라든지 그러다 걸려서 이제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다시 반송되었고 그래서 또 이분들이 머리를 쓰셔서 이렇게 산에다가 이렇게 놓고 다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레기산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관들이 그리고 국제적인 노력들이 빨대를 사용하지 말자 여러 가지 이제 대안들을 내놓으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이윤희 박사님께서 만들어낸 플라스틱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사실 친환경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불어다녀요. 마트에 있는 친환경은 대부분 자기들이 비스페놀 A가 안 들었기 때문에 친환경이라는 거지 재활용이 잘 되기 때문이 아니고 썩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 사진을 보니까 그 회사에 들어가서 봤더니 전분을 30% 썼고 프로필렌을 70% 썼는데 이것의 문제가 뭐냐면 이제 폐기했을 경우에 전분은 분해돼서 없어지고 이 PP들이 이제 섞여 있었으니까 폴리프로필렌 부분이 이제 미세 입자로 썩지 않고 남아 있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의 더 양을 증대시키는 문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그 코모사에서 만든 그 생분해된다는 플라스틱은 자연 플라스틱이 아니라 이제 아까 말한 5대 범용 플라스틱에다가 잘게 쪼개지도록 약품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걔를 이제 땅에 폐기했을 경우에 그냥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지 이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 산에 이제 국토에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으로 남아 있어서 지하수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진짜 썩게 하고 싶으면 100% 바이오 플라스틱인 물질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플라스틱을 단일화된 용기로 사용하면 그리고 색깔을 넣지 않으면 이제 재활용률이 올라갈 텐데 제가 최근에 바이오 플라스틱 관련해서 이제 우리 국내 최고의 그 화장품 기업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아시나요? 혹시 제가 대답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바이오 플라스틱은 아직 그런 다양성과 가격 경쟁력이 안 되기 때문에 화장품을 쓰려면 그러면 최소한 단일 플라스틱으로 용기를 만들고 색깔을 단일화 아니면 색깔을 넣지 말라고 했는데 여성들이 그럼 구매를 안 하시기 때문에 곤란하대요. 그래서 좀 못생긴 이 화장품병을 선호하셔야지 재활용률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연구팀은 뭘 하고 있냐면요. 그래서 바이오 플라스틱이랑 식물에서 나온 물질로 플라스틱을 만드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울산에 있습니다. 울산에 화학연구단지 내부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3년 전에 개소를 해서 이러한 문제가 있을 것에 예상 정부에서 투자해서 3년 전에 저희가 유치했고요. 그래서 이때까지 바이오 플라스틱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전에는 온실가스에 관해서 말했을 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는데 저희가 운이 좋게 저희가 최근에 연구 결과를 발표했더니 때마침 4월 1일 날 마트에 플라스틱 봉지를
쓸 수 없게 돼서 저희가 4월 5일 날 공교롭게 됐는데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이어서 네. 다음에 저희 그 댓글이 3,000개 달렸습니다. 저희가 다 읽어봤어요. 그래서 네. 6월 5일 환경의 날 저희 팀 촬영해서 플라스틱 관련해서 저희가 다큐멘터리 촬영하거든요. 그때 많은 시청과 10초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바이오 플라스틱을 어떻게 만드냐 이것만 간략히 하고 근데 저희 연구 결과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기존의 석유에 기반 플라스틱은 석유를 짜서 분리해내서 플라스틱을 만드는 거고요. 그 바이오 플라스틱은 나무라든지 풀이라든지 옥수수 같은 것들을 분해해서 유용한 산물을 만들고 얘네들을 플라스틱화하는 것을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하고요. 장점이라고 하면 탄소의 개수를 생각해 봅시다. 지상의 탄소의 개수가 100개 있습니다. 근데 얘가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고체로 만들어내죠. 기체를 고체로 만들어내죠. 걔를 이제 우리가 먹거나 해서 다시 기체로 보내는 게 이제 계속 유지하는 거고, 걔를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이제 고체로 머물러 있다가 분해되면 다시 CO2로 가면 이제 100개 안에서 계속 노는 겁니다. 근데 이제 땅 속에 묻어 있는 탄소를 끄집어내서 태우기 시작하면 이제 100이 되고 102가 되고 10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식물로 플라스틱을 만들면 물론 에너지가 들어가고 환경 오염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 원래 지상에 있던 탄소 개수 100개로 노는 거기 때문에 탄소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없어질 거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식용계 옥수수로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연구를 해서 좀 더 이제 안 쓰는 식물들 풀이라든지 잡초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관련 연구를 하고 있고, 최근에 옥수수는 전 세계 10억 톤이 생산됩니다. 대부분 아까 이윤희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료로 다 대부분 쓰고 있고요. 지금 바이오 플라스틱은 몇천 톤 정도밖에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기업들이 바이오 플라스틱에 관심을 가지는데 바이오 플라스틱 만드는 원리 하나만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식물 자원을 미생물에 먹이면 어떤 유용한 산물을 내놓습니다. 예를 들면 술 만들 적에 이 미생물에다가 밥을 먹이면 알코올을 만드는 게 이제 술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젖산이라고 하는데 저희 지금 충치균도 하나의 젖산균인데요. 이 충치균이 밥을 먹으면 젖산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 산성 때문에 이 치아가 썩는데 이것을 충치균을 이용하는 건 아니고요. 이 유사한 이런 락틱 액시드를 만드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얘네들한테 음식물을 주고요. 그것이 폐자원이 될 수도 있고 옥수수가 될 수도 있고, 얘네들 먹이면 락틱 액시드를 만들고 이 락틱 액시드를 정제해서 플라스틱을 만들어낸 게 PLA고, 현재 코온 플라스틱이니 아니면 애기들이 사용되는 그런 많은 식기들이 많이 헤모포비아 때문에 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이 커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 파동 문제 때문에 점점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